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피부 관리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좁쌀 여드름을 진정시키는 루틴이나 그리고 제품들을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 댓글에 저는 스킨케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토너, 세럼, 크림 다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러이러한 피부인데 좁쌀 여드름이 안 없어져서 고민이에요 라는 댓글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를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방법 딱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스킨케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3가지만 실천을 해주시면요.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부가 진짜로 좋아지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세럼을 사용해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스킨케어 하면 떠오르는 게 스킨, 로션, 그리고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3가지만 발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피부가 좀 급격하게 뒤집어지고 좁쌀 여드름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랄라블라 알바를 하면서 세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눈에 딱 처음 띄었던 게 진정 세럼이어가지고 이걸 한번 사용해봐야겠다고 샀는데 피부가 진짜 달라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스킨, 로션, 크림을 사용하다가 스킨, 세럼, 크림을 하니까 다음날 피부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세럼에 집착을 하면서 세럼도 엄청 많이 샀고요. 세럼을 정말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사용해본 결과 수분 세럼이 좁쌀 여드름을 진정시키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거나 그리고 각질이 쌓였을 때 여드름이 생겨요. 그래서 각질 같은 거는 보통 필링 젤이나 스크럽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너, 세럼, 로션, 크림 이런 것들 중에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기 가장 좋은 제품들이 토너랑 세럼이에요. 근데 보통 물 같은 토너는 한 번 발라주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세럼은 한 번만 발라줘도 수분이 딱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럼을 바르고 나서부터는 피부 결도 한층 좋아졌고요. 좁쌀 여드름이 나긴 나는데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는 세럼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신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세럼 중에서도 유분이 많은 세럼이 있고 진짜 수분이 많은 세럼이 있거든요. 저는 건성이지만 세럼을 수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분이 많다기보다는 수분이 많은 세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좁쌀 여드름이 고민이다 하시면 수분 세럼을 사용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럼을 딱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2-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세요. 보통 분들 보니까 토너나 세럼 그리고 크림을 바르실 때 쬐끔 바르고 묻히고 쬐끔 바르고 묻히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수분 세럼은 레이어링 하면 할수록 효과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토너나 크림은 조금씩 바르시더라도 세럼은 꼭 2-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세요. 그렇다고 유분기가 많은 세럼을 2-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버리면 트러블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수분이 많은 세럼을 2-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분 세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좁쌀 여드름 없애주는 세럼 추천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로션을 빼고 스킨, 세럼, 크림을 발라주시거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 세럼, 로션, 크림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댓글에 스킨케어 순서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방법 2번째는요. 아침 스킨케어와 저녁 스킨케어를 구분하기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아침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저녁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다 달라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의 피부가 아침에 필요로 하는 기능과 저녁에 필요로 하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아침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침에 화장이 잘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기초 케어 위에 선크림,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가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유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파운데이션도 잘 먹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잠들기 전에는 다르거든요. 피부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분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 스킨케어에서는 수분 그리고 진정 기능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아침, 저녁에 피부가 필요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다르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 스킨케어를 다
다르게 해주다 보니까 저녁에는 진정이 잘 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되게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진 피부에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스킨케어를 해주니까 화장이 더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엔 진정을 해주고 아침엔 좋아진 피부에다가 화장을 해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과 저녁에 스킨케어를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아침에 중요한 기능을 살린 스킨케어, 저녁에 중요한 기능을 살린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가 정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아침 스킨케어랑 저녁 스킨케어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일단 이 토너를 사용해줍니다.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을 정도로 아침에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어요. 이름처럼 메이크업을 찰떡처럼 붓게 해주는 토너이고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 토너를 아침마다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넘버제인의 보들보들 결세럼을 발라주는데요. 이 세럼은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요거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발라줄수록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해지고요. 어느 정도 보습감도 채워주는 느낌이어서 세럼은 요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크림은 넘버제인의 결케어 뷰티크림을 발라주는데요. 계속 넘버제인 제품만 보여드려서 광고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 제품들은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화장하기 전에는 무조건 발라주는 스킨케어 제품들이에요. 특히 이 크림은 발라주면 피부결이 정말 맨들맨들해 보여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자석처럼 딱 붙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잘 사용하는 크림입니다. 저는 건성 피부인데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발라주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어성초 토너.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토너인데요. 얘를 그냥 솜에 묻혀서 닥토를 해주셔도 좋고요. 피부가 많이 뒤집어진 날은 스킨팩을 해주시면 좁쌀 여드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렇게 수분감이 많고 그리고 진정을 해줄 수 있는 토너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앰플은 웰라쥬 블루 앰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완전 수분만 들어가 있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레이어링 해줘도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피부에 수분만 딱 채워주기에는 이만한 앰플이 없어서 얘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네이처 리퍼블릭 시카 수딩 크림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우리가 아는 수딩 크림에 아주 조금 더 보습감이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수분을 채워주기가 진짜 좋고요. 여기에 티트리 시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건성이지만 자기 전에 항상 이 수딩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만 발라주면 피부에 붉은기나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싹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성인데 겨울만 되면 악건성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거를 추가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크림인데요. 시카 크림이라고 해서 얘도 진정 효과가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되게 순하면서 보습감도 확실히 채워주고 그리고 진정 효과도 좋은 크림이어서 겨울에는 얘를 추가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진 않고요. 특히 건조한 입가나 그리고 눈가 위주로 발라주고 있어요. 얘는 제형이 되게 끈적끈적한 편이어서 아침이나 낮에 발라주기엔 약간 부담스러운데 저녁에 발라주기 좋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 날도 있지만 안 하는 날도 있거든요. 화장을 하지 않는 날 아침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토너는 네이처 리퍼블릭 시카 토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가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딱 부담스럽지 않게 아침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화장을 하지 않는 날에는 유분감이 많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피부가 건조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분감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날 아침에는 이렇게 약간 보습감이 있는 토너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도 진정 기능이 있어서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토너예요. 그리고 세럼은 발라주지 않고 로션은 아누아 어성초 로션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뭔가 화장을 안 하는 날 세럼을 발라주기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로션을 발라주고 있어요. 얘도 진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로션이고요. 유분감이 너무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피부에 트러블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성초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가 진정도 되고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날 아침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주고 있는데요. 또 겨울이다 보니까 피부가 악건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이것도 발라주고 있어요. 요거는 일리온 울트라 리페어 로션인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엄청 순해요. 근데 보습감을 정말 잘 채워줘가지고 또 건조한 입가나 그리고 눈가 위주로 이 로션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스킨케어와 저녁 스킨케어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방법 세 번째는요. 여드름은 무조건 짜라입니다. 이거는 진짜 듣고 잉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여드름은 무조건 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드름들 중에서는요. 짜야 되는 여드름이 있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어요. 이 여드름들 중에서 짜야 되는 여드름
여드름은 무조건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야 되는 여드름이랑 안 짜야 되는 여드름을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화농성 여드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 막 고름이 차고 크기가 좀 크고 그런 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드름들 중에서 짜야 되는 거는 진짜 골문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튀어나왔는데 피지가 가득 차 있다, 골마 있다, 그러면 짜야 됩니다. 근데 화농성 여드름 같은데 빨갛기만 하고 전혀 뭐 골문 게 없다, 그러면 짜시면 안 돼요. 괜히 그런 여드름 짰다가 눈물만 나고요, 근처 피부만 흉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골문 여드름은 눈 한번 딱 감고 면봉으로 팍 짜내세요. 여드름을 짤 때 중요한 건 뿌리까지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어중간하게 겉에 있는 고름만 짰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생깁니다. 여드름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겉에 있는 고름만 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피지에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여드름을 짜낼 때는 위생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손으로 짜지 마시고요, 면봉으로 짜야 돼요. 꼭 면봉을 기억하시고, 그런 화농성 여드름을 다 짰다 그러면 무조건 패치를 붙여주세요. 화농성 여드름은 짜고 난 다음에 패치를 붙여줘야 흉터도 안 남고요, 그리고 빠르게 진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을 압출하고 난 다음에는 여드름 패치를 붙여주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드름 패치 종류 중에서도 여드름을 짜기 전에 붙이는 거, 그리고 여드름을 짠 다음에 붙이는 게 있어요. 저는 여드름을 짜기 전에 붙이는 거는 제가 붙여봤는데 효과도 못 받고 별로인 것 같아서 추천을 안 드리고요. 여드름을 짜고 나서 붙이는 패치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랄라블라 추천템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특히 화농성 여드름 짠 다음에 붙여주면 진정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큰 화농성 여드름도 흉도 안 지고 잘 가라앉아가지고 이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얘는 안에 작은 사이즈도 들어있고 큰 사이즈도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드름 크기에 맞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3일 정도 붙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아무니까 귀찮더라도 2-3일 정도는 꼭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좁쌀 여드름 중에서 짜면 안 되는 거와 짜야 되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짜면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좁쌀 여드름 중에서 그냥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냥 좀 빨갛거나 좁쌀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억지로 짜내면요, 주변 피부만 또 흉지고요. 특히 그런 거는 나중에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슬리더라도 내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짜야 되는 좁쌀 여드름은 무엇이냐? 좁쌀 여드름 중에서 톡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진짜 작은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은 정말 잘 보이거든요. 바로 이 구멍이 피지가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런 좁쌀 여드름이 보인다, 이거는 무조건 짜야 돼요. 이런 여드름을 짜면 정말 좁쌀처럼 생긴 피지가 뽁 하고 나오거든요. 그 피지가 나와야 이 좁쌀 여드름이 진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좁쌀 여드름은 꼭 짜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짜야 되냐? 저도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다 압출해내가지고 피부가 아주 깔끔해졌어요.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좁쌀 여드름을 한번 압출할 때 제대로 뿌리까지 확 뽑아야 나중에 또 그 자리에 좁쌀 여드름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좁쌀 여드름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린 다음에 자기 전에 스파 세럼을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시면 그 다음날 좁쌀 여드름이 확 진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은 짜야 될 게 있고 안 짜야 될 게 있는데, 짜야 될 거는 무조건 뿌리까지 짜야 된다.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압출한 다음에 패치를 꼭 붙여주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스파 세럼을 발라주거나 혹은 진정 크림, 진정 세럼 등을 발라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피부과를 가서 피지를 압출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여드름을 압출하고 그리고 케어를 해주신다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이 따라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서 좋은 피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 댓글을 보면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